다섯 번째를 진행해 주실 예? 사운이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운 제창하겠습니다. 예. 사운 시작. 영어 사운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하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아, 예. 다 함께 사과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 사가 부를 때요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성공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 가사 읽어보시면 저희 사운 그대로 굉장히 좋잖아요. 이 말대로만 정말 사업하면 성공할 것 같은. 그래서 아침에 와서 늘 다짐하면서 하기 위해서 조회 시간에 늦지 않고 이 사가를 부르기 위해서라도 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드림스쿨 다섯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스쿨 진행하시느라고 늘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우리 홍진영 국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라노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네, 오시는 길에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표정, 그냥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새 미녀분이 그냥 앞에 앉으셔가지고 활짝 웃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섯 번째예요. 지난주 뭐였죠? 네, 우리한테 필요한 전문 지식은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네? 우리한테 필요한 전문 지식? 사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 아는 것조차도 그게 우리의 전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왜 우리가 조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사실을 아는 거가 전문 지식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꾸로 시작하시죠.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 사업을 하게 할까? 그걸 고민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부터 바뀌어야 된다? 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끊임없이 애터미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또는 더 나아가선 사회와 인류가 소비하는 행태를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또 새로운 확신을 갖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자기 확신,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단계, 우리 이제 중요한 거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현실 의식으로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고 상상력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불 꺼주시겠어요? 잠깐만. 네. 요 그림 어때요 지금? 움직이나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예. 지금 물결 치는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것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때요? 지금 이 사과가 몇 개 있어요? 색깔이 다? 색깔이 아니고 색깔은 같은데 이제 농담이 다른 것처럼 음영이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 같은 색이에요.
결국은 배경의 색깔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농담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돌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지되어 있는데도 시각 어떤 그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제 어떤 에러가 생기면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요 색깔이 있죠, 빨간색. 요게 지금 다 다른 색으로 보이죠? 요 색깔, 요 색깔, 같은 색이에요. 같은 색인데 주변의 색깔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본 거를 지나치게 확신하는 그 사람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가치 귀착 현상 또는 이제 뭐죠? 진단 왜곡, 진단 편향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자신이 보고 느낀 걸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오류가 이제 사실 애터미를 보는 시각인 거죠. 주변에 누가 이제 다단계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집안이 망했다. 또는 뭐 누가 코인을 해서 망했다. 근데 사실 그게 애터미랑 관계가 없는데 애터미가 같은 비슷한 포장지에 쌓여져 있다는 이유로 그냥 다 그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걸 갖고 있고요. 거꾸로 이런 인간의 그 심리적인 그 어떤 그 판단 기준 때문에 제일 많이 성행하는 범죄가 뭐냐?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코인에 빠져드시는 최근 분들 보면 세상에 저걸 어떻게 믿나?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 뭐 1조 이상의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죠. IDC 맞나요? IDS죠, IDS. 뭐 1조 이상의 사기를 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랬거든요. 그 제안을 받자마자 이거는 분명하게 사기고 만약 지금 당신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2년에서 3년 안에 반드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당신이 이제 벽돌 이제 큰 집에 가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정확히 진짜 한 3년 뒤에 그 사고가 터지고 그분들이 다 이제 책임자급들은 대부분 이제 높은 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굉장히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뭐 좋은 대학 나왔고 사회에서 잘 사시던 분들이고 심지어 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KY 부부가 다 그런 데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데 데이터상으로는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죠? 있죠? 있는데 없는 거죠. 맞아요? 뇌는 실제 없는데도 뇌는 이미지를 그려서 저것이 삼각형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간이 왜 꿈을 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뇌는 현재, 과거, 미래를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이미지화한 거 있죠. 그거를 왜 사람들이 왜 게임에 빠져들어요? 왜 영화에 빠져들어요? 왜 드라마 보고 울어요? 그죠? 왜 울어요? 뇌는 그걸 현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미 우리 뇌에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그려서 넣느냐가 정말 나와 내 가족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오늘 하루가 무조건 그냥 피곤하더라도 그냥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오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냥 그걸 반복처럼 외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조금 힘들면 소중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냥 막 몰려온다. 그런 상상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하면 그런 기운들이 모여서 제가 그때 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에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심지어는 뇌도 양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파동은 고유 파동들이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물질 생각하면 내 주변에 그와 비슷한 파동들로 채워지고 이루어진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가 늘 겪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력들을 다 제약해요.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 먹었는데 뭐 내가 더 이상 뭐 더 벌어서 뭐 하게? 예? 내가 꿈을 가져서 뭐 하게? 나는 원래 이런 자리 있으면은 마이크 잡으면 덜덜 떠는 사람이야. 예. 원래 떠는 사람은 없어요. 예?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제가 삼성전자에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이 PT를 하고 이제 외국인 앱사에서 외국인들 이제 출장 오면 PT를 하고 하면요. 처음부터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보통 PT 일정이 장해지면 한 달 전부터 그 원고를 작성하고요. 보통 일주일 남겨놓고는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서 영상기 켜놓고 앉아있는 걸 상상하고 PT를 해요. 그리고 그날 그 과정들을 겪어서 당당하게 PT를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 거 과정을 다 몰라.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노력들을 안 해놓고 자기 스스로 나는 상상하는 거야. 나는 원래 말 못해. 나는 원래 떨어. 나는 남한테 이런 거 전달할 때 설명을 잘 못해. 근데 본인이 그런 과정을 통해 만큼 연습해 보셨냐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왜 그렇게 연습을 해요? 살아남으려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살아남으려고. 제가 삼성 다닐 때요. 대리 승급 하잖아요. 과장 승급 하잖아요. 뭘로 따지냐면은 무단 결근이면 무조건 진급 누락이고요. 단 한 번만 있어도 지각 있죠? 지각이 3회 누적되면 그냥 결근 처리되거든요. 근데 지각이 있으면 거의 다 진급해서 누락돼요. 승급심사에서.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어떤 마음을 갖고 눈을 뜨게 될까요? 늦으면 죽는다라는 생각 갖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삼성에 입사했을 때 쌍문동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했거든요. 3시 반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자동으로. 퇴근도 늦는데 3시 반이면 제 눈이 땅 떠진다니까요. 막 버스 같은 걸 타기 전까지는 그 온갖 그 압박감 있죠. 그 버스를 놓치면 난 지각이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동대문까지. 그냥 막 뭐 어떤 날은 택시 타고도 가고 막. 예.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긴박하게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영업을 우리 이 정도 수준으로 자영업 하면 성공할까요? 100% 망해요. 100%. 그건 아시죠? 100% 망해요. 100%. 아니 목숨 걸고 해도 5%만 살아남는 게 자영업 세상인데 지금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이 잘 돼봐야 한 달에 몇천 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한 달에 1억, 2억 벌겠다고는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월급쟁이 직장인들만큼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면 가끔은 우리가 눈을 감고 새로운 세계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살다 보니 너무 오랫동안 상상하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아는 가능의 세계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회장님 늘 말씀하시죠. 5천 벌 생각을 안 하니까 5천을 못 버는 거라고요. 이 영화 기억나세요? 치킨런. 치킨런이에요. 치킨런이 이제 그 농장 안에 이게 이제 농장의 울타리예요. 농장 안에 양계장이죠. 이를테면 양계장에 사육당하는 닭들의 운명과 도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이 안에 이제 그 닭들이 사는데 이렇게 자유분방한 수탉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양계장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닭들한테 너희들 왜 이러고 살아? 우리 이제 다 도망가자. 근데 어느 닭들도 도망을 못 가. 울타리를 넘어 탈출 성공 확률 1%도 안 되는데 너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 자꾸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0%는 아니잖아. 그래도 0%는 아니잖아. 진짜 울타리는 너네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탈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호박벌이에요. 호박벌 실제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호박벌을 정말 한번 봤는데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소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뭐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정말 와, 어마어마하게 큰 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박벌은요, 날개가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 날개로 날개짓을 해서 날아다니지? 그게 신기할 정도로 작거든요. 실제 보시면 느껴요. 근데 호박벌이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닌대요. 2.5cm의 체구고 날개도 작은데, 그래서 세계적인 곤충학자, 공학자,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호박벌의 그 물리적인 신체 구조로 그 날개로 이 매주 이렇게 1600km를 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결론,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의견을 덧붙였어요. 마지막에 호박벌이 그런 몸으로 멀리 날 수 있는 것은 호박벌은 자기 같은 몸으로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과학자들이 도저히 모르겠다고 맨 마지막에 자기네들 스스로 불가능한 걸 모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가능의 세계에 갇혔다면 호박벌은 제자리 뛰기도 못할 벌이라는 거죠. 체구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나 스스로한테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단 편향이라든가 가치 기착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주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카멜레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거꾸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모습대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좀 어떻게 이렇게 주변 머리가 없냐? 그러니까 진짜 나는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 세계에 나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시 파일럿이라는 책을 쓴 그 오연호 씨 있잖아요. 그 젊은 친구. 돈 한 푼 없이 그 호주에 가가지고서 그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 따고 돈도 없이 미국 가서 파일럿 자격증 따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오연호라는 사람이 느낀 게 있었대요. 뭐냐? 야, 마음 먹고 행동하니까 무조건 결과가 나오네? 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보통 몇백만 원이 들어야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서 체류해서 먹고 자야죠. 그죠? 네, 자격증 따려면 돈 내야죠. 네, 수강료 내야죠.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돈 한 푼 없이 이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가능의 세계에 갇혀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이라든가 합리성이라는 틀을 가지고 과거의 틀로 한정시킨다는 거고, 우리 뇌는 개인의 감적적인 경험에서 유추된 결론으로, 나의 경험을 통한 결론으로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고통이나 위험이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리장성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리장성이 세상에 지구 밖에서 봐도 보이는 건축물이에요. 그죠? 이걸 인간의 힘으로 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짓다가 죽었고요. 만리장성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깎아지는 절벽들이 있어요. 옆에 지형에 따라서는. 근데 제가 처음에 놀랬던 건 우리나라 성벽하고는 규모가, 이 넓이가, 여기서 뭐 진짜 무슨 행사를 해도 될 정도로 넓더라고요. 이걸 진시황이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국민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진 거잖아요. 별로 효과도 없었지만. 근데 만약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인간들이 저걸 질 수 있었을까? 피라미드를 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요즘 구글이나 애플, 닌텐도 같은 회사들의 기업들이요, 상상력을 경영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글은 회사에 가면 그렇게 회사 분위기가 자유분방한지,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점심시간이 뭐 한 끼 식사가 거의 몇만 원 수준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영양분으로 음식들을 제공하고, 아마존의 그 신발 회사 제가 설명 그때 드렸던 회사 기억나시죠? 그 회사는 아예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냥 문 앞에서부터 뭐 색스폰 부르는 직원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심리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하라고 그러면요, 머리를 쥐어짜도 안 나온대요.
근데 방 안에다 집어넣고 실컷 놀게 한대 그냥. 그래서 마음 놓고 놀게 한 다음에 계획을 내라 그러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어떤 그런 틀에 박히지 않은 그 안에 환경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책임 어떤 죄의식을 덜 느끼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마구 해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애터미의 조직 문화 자체가 이 수평 문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을 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의 어떤 시스템에서 그 권유하고 시스템에서 그 제안하는 내용들대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과에 대해서 속박받지 않고 스폰서한테 기탄 없이 어떤 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되려면 그래야지 서로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너무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로는 한계가 있다. 그걸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걸 느꼈고 모든 심리학자들이 그걸 데이터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죠? 결제 있어요, 없어요? 네,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세상에 해외 출장을 본인 마음대로 가는 회사가 세상에 있다니. 갔다 오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출장 가는 것까진 좋아요. 그럼 갔다 오면 뭐 써야 돼요? 출장 보고서 써야 돼. 출장 보고서. 그게 아주 장난 아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나니까 사고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셰이크 모하메드 두바이의 오늘의 기적을 만드신 분이죠. 두바이는 1966년도에 파텍이라는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이 된 이후로 나라가 완벽하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두바이 뭐 석유 나와서 잘 사는 나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네요 오늘 아침.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쥐들은 석유 나와서 이렇게 잘 살잖아.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볼까요? 베네수엘라는 어때요? 베네수엘라 한때 전 세계 산유국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망했죠. 완전히 망했죠. 온 국민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살 수가 없어서. 지금도 석유가 나와요. 결국은 지도자의 상상력, 지도자가 갖고 있었던 상상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해야 돼요. 정말 고양이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투표하시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누가 발전시킬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치인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이 두바이에 자기의 한계, 나의 한계는 나의 상상력의 한계라고 하고 지기 시작했죠. 처음에 그 두바이 저는 막 개발 시작할 때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두바이가 유명한 게 있어요. 섬인데 세계 지도로 섬을 만들어놨어요. 인공섬을. 세계 지도 모양으로 두바이 앞바다에 인공섬을 싹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빌라를 줘서 분양했어요. 전 세계 부호들한테. 네. 그래서 사실 두바이는 이제 부동산과 물류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어쨌든 서브프라임 하면서 뭐 리만 브라더스 터지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두바이도 힘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또 단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한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에서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상상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폴레옹 힐이 한 얘기인데 합성적인 상상력이 있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다. 창조적인 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아예 없는 걸 생각하는 것. 정주영 회장이 생각한 그 창조적 상상력이 있었죠. 그게 뭐죠? 그 현대가 건설했었던 거 아산만인가요? 그 뭐죠? 예? 예, 그 방조제 있었잖아요. 방조제를 막을 때 집 크기의 바위를 넣어도 그냥 싹싹 쓸려가는 거예요. 싹싹 그냥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 야, 큰 유람선이나 이런 배를 갖다 거기다 막아라 일단. 그럼 물길이 줄어들 거 아니냐? 거기다 그 다음에 이제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에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전문가들이. 근데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그랬죠? 유명한 말이 있죠. 해보긴 해봤어? 해보긴 해봤어?
네, 그분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박사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상력의 한계에서는. 네. 합성적 상상력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범람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합성적 상상력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수요를 제조와 그러니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를 연결해 주는 거를 어떤 연결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부가 창조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한 거를 상상했던 거고,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은 친구와 친구 사이를 전 세계적으로 막힘없이 연결할 수 있는 걸 상상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툴이 없었나요?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이메일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아이러브 스쿨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세상에 없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없는 걸 만드는 것. 그런 것이 합성적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력은 뭐냐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떠올려 보는 것. 이게 뭐냐면 심상화. 박한길 회장님 늘 얘기하시는 내가 그냥 늘 벤츠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차를 몰고 다녀라. 네? 벤츠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딱 닫으면 통 닫혀도 쩍 소리가 난다라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게 정말 제일 좋은 거랍니다.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상상력은 자기의 꿈을 영화처럼 만드는 것이래요. 하나의 시나리오로,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영화처럼 필름화해서 내 잠재의식 속에 박아놓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상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죠. 무엇으로 남겨라? 글로 남겨라. 글로 남기지 않은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은 구체적인 형태가 돼서 현실화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집을 지려는 사람이 설계도가 없어요. 그는 무슨 집이 돼요? 흙집밖에 지을 게 없어요. 흙집밖에.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는 집은. 그래서 소망을 위한 계획을 종이에 옮길 때 소망은 차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소망을 계획해서 종이에 쓰는 일, 그것이 상상력을 돈으로 전환시키는 얘기다. 이건 정확하게 나폴레옹 힐의 그 책 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거예요. 상상력을 돈으로 전환하는 일이 뭐라고요? 글로 적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인생 시나리오 아직도 안 적으신 분이 있다면 꼭 적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월 5천이 나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적으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거기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심플하죠. 그래서 실제로 상상력에서 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죠. 누구냐면 일리노이즈 공대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그러니까 세계 거의 뭐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제 공대 중에 하나죠. 우수한 대학인데 그 일리노이즈 공대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은 목사예요. 목사인데 자기가 이제 그 경험한 대학 생활, 그다음에 미국의 대학을 가만히 보니까 이 상태로는 미국이 대학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이런 식의 대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 재밌는 건 목사가, 교육자도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계획하면서 설계를 계속 종이에다 옮겨 적은 거예요. 그리고 2년 정도 자기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강연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강연 제목을 내한테 100만 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신문사에 광고를 내요. 그리고 자기가 강연을 하겠다라고 교회에서 딱 냈는데 그 지역 유지인 이제 필립 아머라는 사람이 그 강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끝나고 그 자리에 와서 딱 100만 불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재밌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날 이 목사님이 2년 동안 준비했던 자기 설계도, 설교 원고를 집에다 두고 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 2년 동안 끊임없이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날 강의를 그냥 막힘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100만 불을 투자받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의 전문대 그러니까 기술 전문 암호 공대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일리노이즈 공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링코통이라고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에 가면 큰 리조트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뭐죠? 겐팅 하일랜드라고 그 뭐죠? 케이블카 타고 거의 한 30분을 올라가는 산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호텔과 리조트 카지노가 있어요. 말레이시아고.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레이시아는 종교가 뭐죠? 무슬림이에요.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고 무슬림 국가에서는 도박이 법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는요 이자놀이도 안 돼요. 이자놀이 그러니까 그 성경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고리대금 업자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자놀이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정도로 그러면 도박은 어떠겠어요? 더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중국계 화교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넘어왔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삼촌인 삼촌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공사 현장에서 국왕의 말레이시아는 7개 부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족 국가의 국왕의 그 아들을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구해서 국왕한테 불려가요. 이제 뭐 너 소원이 뭐야? 사업하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가 꿈꾸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산에 그 산 꼭대기에 호텔을 짓고 싶다. 그리고 거기다 카지노를 만들겠다. 근데 이슬람 국가는 카지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미 자기는 다 플랜이 있었던 거야. 여기에 내국인은 출입 안 시키겠다. 외국인들만 받겠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의 30%는 무조건 국왕한테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상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힘없이 나온 거죠. 설마 왕이 거기에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볼 줄 알았겠어요? 미리 상상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두두두들 나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 가보시면요. 이게 13,000개 객실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호텔 밖을 내다보면요. 제가 이제 여기 가봤는데 호텔 밖을 내다보면 호텔 밖에서 이 절벽이요. 그냥 까마득한 절벽이 창문 밖에서 그냥 바로 떨어지면 그냥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호텔을 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짓다가 죽었을 거예요. 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코카콜라도 처음에 개발될 때 저게 음료수로 개발된 게 아니죠. 뭘로 개발됐죠? 소화제예요, 소화제. 약사가 탄산음료, 그다음에 코카잎, 거기다 카페인 집어넣어서 설탕 집어넣고 만들어서 먹어봤더니 탄산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제로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캔들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그 당시 돈으로 수천 불을 주고서 그거를 제조법을 사서 음료수로 판 거예요. 음료수로. 네. 상상력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힐도 이 Think and Grow Rich라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내용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냐?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공에는 성공의 법칙이 분명히 있을 건데라는 상상력을 갖고 만든 책이 이 책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걸 멈추는 순간, 상상을 멈추는 순간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강물을 보세요. 산 고기가 거꾸로 올라가지 죽은 고기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죽은 고기는 다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꿈을 놓치는 순간,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죽은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닉스 코스메틱이라고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한국인 여자입니다. 10대 때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엄마가 이제 화장품 가게에서 엄마가 이제 조그만 화장품 사업을 했고 공부하기는 이제 싫었기 때문에 공부는 안 하고 주로 엄마 화장품 가게에서 놀았어요. 근데 이제 이 토미고의 그 가장 큰 이 나이 화장을 좋아하는 또 취미를 갖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였냐면 왜 화장품은 쓸만한 거는 다 비싸? 왜 화장품은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허접해? 써보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나는
정말 저렴한데 정말 우수한 퀄리티의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25살 때 엄마한테 그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대단한 여자예요. 25살 딸한테 25만 불을 줘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니 이거 돈 잃어버릴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라고 25만 불을 밀어줬고요. 그 밀어준 결과 포브스지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자수성가한 여성 안에 10대 여성 안에 들어갔어요. 여성 부호 순위 57위까지 올라갔죠. 그 해 자기가 만든 닉스 코스메틱을 로레알 있죠? 로레알에 5억 불을 주고 매각했어요. 5억 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했냐? 왜 좋은 화장품은 다 비싸야 돼. 애터미랑 너무 맞지 않아요? 이분 애터미 사업해도 잘할 것 같긴 한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닉스 코스메틱 이 토니고를 인터뷰한 걸 제가 보면서요. 역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첫째도 품질, 둘째도 품질, 셋째도 품질이 자기가 회사를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한길 회장이 얘기하시죠? 품질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라. 다른 모든 것은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저처럼 최근에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소음이다. 소음이다. 오로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사업하다 보면 스폰서님들이 아파서 집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소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 갈 길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이 일비하지 말고 매일 좋은 일 있다고 웃었다. 슬픈 일 있었다고 울었다. 일이 일비하지 말고 다음날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는 우리한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지만 받아들이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 그거 객관적이지 않아. 버리고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체에다 다 적용하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 경험이라든가 나의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잔을 채워놓고 내가 잔이 차면 다른 걸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도 늘 잔을 갖다 본인 스스로 채워놓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신용잔을 내가 채워놓고 내가 그 사람 마음대로 막 재단해 버리잖아요.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사람 이래 저래. 특히나 우리가 이 사업하다 보면요. 그런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한테는 뭐든지 한 가지씩은 다 잘하게 만드셨거든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느낀 게 직원이 잘못하면 다 제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한테 그 일을 시킨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 일을 잘할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한 직원한테 속도가 원하는 일을 주죠. 속도가 필요한 일을. 그럼 그 꼼꼼한 일을 하는 직원은요. 일을 망쳐요. 꼼꼼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럼 정말 속도가 필요한 일에는 조금 엄벙덤벙 하더라도 속력을 내서 뛰어가는 직원한테 그 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내 파트너들한테 기대할 때 있죠? 그 파트너가 잘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못해도 사람 하나 데려오는 건 잘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데려오면 나머지는 또 누가 해야 돼요? 스폰서와 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왔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잔을 비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를 그려서 그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 강 국장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 모습. 지금 뭐 말씀하기 곤란하신 거 아니까. 그 모습을 그리고 그냥 그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늘 당당하고. 왜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앞에 닉네임이 위풍당당이 됐을까 생각해 보시면 본인 스스로 위풍당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느낌이 전달돼서 그렇게 닉네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도 어떤 닉네임을 얻고 싶은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상상목공소라는 김진송 작가인데 원래는 그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이라서 미술사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썼는데요. 그런 책들을 써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뒤늦게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목수가 된 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목수가 돼서 어떤 창조적인 막 그 제품들이 나오면서 거꾸로 거기서 목수가 돼서 유명해지신 분이고, 그거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상상력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어떤 세상도 열 수 없었더라. 상상력의 본질은 오감을 동원해서 무엇을 느껴야 된다? 타인을 느껴야 된다. 타인을. 내 안에 갇히지 말고 타인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다른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 바로 상상력의 결핍,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새로운 상상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그래서 상상력은 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지만 더 슬픈 사람은 꿈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니까 세상에 무미건조하게 살았더라고요. 7살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죠? 26살에 이제 사회에 진출을 했고, 결혼해서 첫 딸 낳고 둘째 낳고 직장 생활 계속 하다가 53살에 애터미 회원가입을 해서 54살에 회사 이제 퇴사하고 애터미 전업하고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무미건조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100세 사회라고 하면 지금 보면 대충 한 절반 가지 않았어요? 여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채워넣을까는 나의 상상력에 달린 거죠. 지금까지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상하지 않고 그냥 늘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늘 이렇게 배웠는데, 결국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았죠. 그죠? 세상은 상상하는 사람들 거였죠. 그 이카루스 날개인가요? 이카루스 날개 그 세스 고딘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은 상상력을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의 틀을 부수고 나와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즉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세상을 추종하는 거고, 좋은 직장을 다녀봐야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뭘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30대, 20대 이렇게 되신 분들 있는데, 나이가 상관있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다? 지금 내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상상하느냐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 153이라는 그 회사를, 그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그 대표이사가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정말 그분도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10대 때부터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 일을 해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24살 때 자기가 모은 돈으로 식당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전으로 오늘을 살고 기도로 꿈을 이룬다. 기도도 결국은 끊임없는 자기 암시와 소통이거든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거든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오늘 이 정도로 상상력의 단계. 사실은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13단계 책을요, 책대로만 풀면요 너무 무미건조하고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읽거나 이제 어떤 그것들을 내용을 해서 이렇게 종합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 취지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